9회차 VR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간단하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이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제가 뇌파를 활용을 해서 건물을 움직이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림임 건축사 사무실의 DI랩이라고 하는 곳에 양영무 팀장님이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구동부 설계를 해주셨어요. 움직일 수 있게끔. 거기에 제가 이제 뇌파 데이터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프로세스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 있는 오브제가 두 개가 서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데 이게 이제 뇌파를 통해서 뇌파를 통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래서 뇌파를 통해서 이제 감정 정보를 도출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이게 움직이게끔 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펴보다 보니 저희가 유니티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미리 찍어놓은 영상을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던 화면의 스캐닝 데이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면처럼 보이는데 가까이 들어가면 전부 포인트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점들이 모여서 마치 면처럼 보이게끔 처리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현업에서는 실제로 보통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의 공간이죠. 이게 가상의 공간에서 모델링된 데이터와 실제 지어지고 있는 데이터들의 어떤 오차를 체크를 하거나 실제 상황을 반영하기 위한 설계와 그리고 CAD 시스템의 설계 간에 어떤 간극을 줄이기 위한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스캐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작업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유니티로도 VR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와 같은 스캐닝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VR 작업이 진행됐던 사례를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실 영상은 이제 실제 방금 전에 보셨던 스캐닝 데이터를 유니티로 불러와서 VR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례인데요. 자, 쭉 보시면 이렇게 각각에 있는 어떤 여기서는 오큘러스를 불러와서 VR을 시연하기 위해서 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팀 VR을 활용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쭉 데이터를 불러와서 지금 스캐닝 되어져 있던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스캐닝된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요. 이렇게 스캐닝된 데이터에는 기본적으로 매핑 이미지, 사진을 활용한 매핑 이미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배치를 하면은 이렇게 사진으로 구현되어졌던 게 3D로 만들어지고 3차원으로 만들어지고 그 3차원 공간을 VR 장비를 쓰고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하는 작업도 쉽게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역시 2018년도에 찍혀있던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쭉 뒤로 가보시면 이렇게 VR 장비를 현재는 쓰고 내부 공간을 살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아까 전에 준비해놨던 영상을 활용을 해서 이와 유사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예, 아마 지금 9회차니까 말미쯤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습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9회차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회차에서는 인터랙티브하게 실내 공간에 있는 문이라든가 창문 이런 같은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래서 반응하는, 캐릭터가 어디로 움직이거나 캐릭터가 움직였을 때 반응하는 오브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우선 유니티를 켜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못 쫓아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VR 9번 폴더에 제가 다음과 같은 압축 파일을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400메가고 아마 초반에는 100메가도 안 됐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니티 작업을 앞으로 하시다 보면 막 10기가가 우습게 넘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파일 관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고, 사실은 유니티 자체가 파일 관리 처리를 잘해요. 예,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시고 활용하셔도 됩니다. 폴더 선택하셔서 새로운 파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지난 시간까지는 가구 하나를 만들었어서요. 그래서 거기서 볼트를 통해서 반응을 할 수 있게끔 작업도 했었는데, 이 상황에서 꺼주시고, 이게 키자마자 이런 에러가 간혹 나와요. 이거는 VR 장비가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클리어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플레이를 눌렀을 때 플레이만 잘 되면 되죠. 예, 플레이를 눌렀을 때, 그리고 이 창이 계속 뜨잖아요. 이 스팀 VR을 저희가 임포트를 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작동만 잘 되면 큰 문제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베이스 캐비넷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기존에 있던 이게 오리지널 파일이고요. 이게 오리지널 파일이고요. 몇 가지 이거 새로 개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리팹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이 개선된 버전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고요.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 프리팹을 업데이트 할 거냐, 아니면은 베리언트 또 다른 버전을 만들 거냐. 그러면 프리팹 베리언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버전의 이 프리팹의 볼트가 들어간 게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작업했던 씬으로 가셔서, 그러면 여기에 VR 전시장 07이라고 있었어요. 그럼 현재 있는 건 저장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큐브 누른 다음에 더블 클릭 해주시면 알트 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쑥 돌려보면 이렇게 되고, 저희가 아직까지도 그래픽 퀄리티가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HDRP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요거가 아마 11주차부터 진행이 될 텐데, 그때는 조금 더 언리얼만큼 언리얼이 그래픽이 좋거든요. 대신에 하드웨어 퍼포먼스를 많이 요구하지만 언리얼만큼의 유사한 이 건축 VR을 구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빛 환경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최근에 유니티 3D 2020 버전 2 버전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빛 효과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특별한 설정 없이도 예, 어느 정도 이런 뽀샤시한 빛 효과 연출이 가능하게끔 좀 많이 개선이 되었더라고요. 네, 저는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래픽 카드 퍼포먼스를 조금 요구하긴 해요. 네, 그 부분만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 카메라 리그라고 해서 VR 장비, 여기 안에 카메라가 달려있죠. 네, 이렇게 만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메인 카메라에다가 저희가 WSAD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 카메라만 있는 거예요. 여기 캐릭터나 콜라이더, 지난 시간에 콜라이더라는 걸 배치를 했을 때 가구를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이 캐릭터도 자체도 콜라이더화가 돼가지고 콜라이더끼리 충돌을 하면은 상대방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VR에서도 손이나 이런 거에 콜라이더라는 게 배치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해줘야 돼요. 요거 잠깐 한번 열어볼게요. 얘 어디 있니? 예. 여기도 아직 콜라이더가 없는 거예요. 카메라만 있는 거예요. 요것도. 예. 요거는 저희가 이제 넣는 작업을 할 거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 꺼주시고, 아직은 쓸 때가 아니에요. 아이고, 꺼졌니? 꺼주시고. 자, 그러면 우선은 VR 장비로 콜라이더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1인칭 게임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SS 스토어 부분에 가보시면요. 자, First Person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불러올 건데, 이게 뭐 이렇게 치면 안 나오고요. 스탠다드 에셋이라고 치면 밑에 좀 내려가 보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 에셋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임포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포트를 하실 때는 모든 객체를 전부 다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임포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2017 버전인가 이후부터 이 SS를 그냥 불러들여오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예, 에러가 발생을 해서 제가 9번 폴더에다가 이렇게 스탠다드 에셋 에러를 픽스할 수 있는 거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이 파일 3개가 있어요. 요거 컨트롤 C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 아마 딱 들어가자마자 에러가 산더미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 이런 에러가 발생하면 솔직히 인터넷을 검색을 하시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네, 언리얼 이용자보다 유니티 이용자 훨씬 많거든요. 네, 왜냐면 프로그램이 가벼워서.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 에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카메라 얘는 꺼줄게요. 예, 꺼주고, 왜냐면 새로운 캐릭터를 불러드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스탠다드 SF 부분에, 여기 부분에 Show in Explorer 해서 열어주시고요. 스탠다드 SF 부분에 Utility 부분에 방금 전에 복사했던 걸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덮어씌울래? 덮어씌울게. 해서 각각 전부 덮어씌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유니티를 키면은 얘가 뱅글뱅글 돌아갈 거예요. 네. 그래서 새로운 거 임포트 됐다고 하면서 아마 여기 있는 요소들이 개선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에러가 없어졌을 거예요. 콘솔 부분에 다시 꺼버리면 이렇게 에러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프로젝트 가셔서 임포트 된 다음에 캐릭터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여기서 First Person Controller가 있고요. 여기 Prefab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 FPS 컨트롤러가 있고 Rigid Body Controller라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유사한 겁니다. 네, 유사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건 리지드 바디는 중력을 관장하는 애예요. 예, 몸무게, 중력. 그리고 캡슐 콜라이더는 이 충돌체, 예, 충돌체. 그래서 얘가 반응을 도와주는 애, 반응을. 꼭 필요한 친구. 그러면 여기 안에도 사실은 이거를 꺼내보면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지드 바디 이거 한번 꺼내볼게요. 이렇게 왜 안 들어가시지? 들어가셨다. 더블 클릭 해볼게요. 그럼 이거 쪽이 있어요. 이런 캡슐 콜라이더 형식의 이런 게 들어왔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 객체를 이제 원래 건물에 있는 위치로 옮겨 볼게요. 그럼 큐브가 한 마이너스 119에 1.6에 마이너스 25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이너스 119에 그럼 얼추 가죠. 그다음에 큐브를 일부러 사실 기준 때문에 만들어 놓기도 했었는데 1.6 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큐브 마이너스 25 빼기 25 해서 다시 한번 리지드 바디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Alt 키 눌러서 회전시켜 주면 이렇게 해서 내부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딱 하고 눌러보면 얘가 밑으로 쑥 떨어져요. 추락하는 거거든요. 추락.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상태인데 클릭하면 밑으로 쭉 떨어져요. 이렇게 훅 안녕 하고 떨어져요. 이유가 여기 리지드 바디는 중력이 있는 애예요. 중력. 그죠? 중력이 있는 애인데 이 중력을 받쳐줄 수 있는 이 바닥판에 콜라이더 충돌체가 없어요. 충돌체. 콜라이더끼리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드 조이스트 부분에 애드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콜라이더를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저희가 콜라이더 했을 때 지난 시간 했을 때는 옷장 부분 바깥에 메쉬 콜라이더를 해줬었어요. 예, 그런데 메쉬 콜라이더 할 필요 없이 박스 콜라이더를 해주시면 돼요. 박스 콜라이더. 그러면 이 두께에 맞게끔 다음같이 콜라이더가 생겼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밑으로 안 떨어져요. 예, 밑으로 안 떨어져요. 그리고 왜냐면 충돌을 할 수 있는 게 생겨 있으니까 그 다음에 W 키를 누르면 이제 앞으로 가요. 이렇게 앞으로 뒤로 좌우 이렇게 예, 가요. ESC 누르고 플레이 버튼 꺼주시면 우선 되겠어요. 그러면 자, 이 리지드 바디를 딱 해주면 이제 여기 영역, 이 캡슐의 이 영역이 충돌을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의자나 이런 거에다가 충돌 조건을 주면 얘네 둘이가 서로 충돌이 일어나서 뭐 이 의자가 넘어지거나 이런 액션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화면 조금 키워주시고, 제가 이 게임 뷰에서, 플레이가 안 됐군요. 네, 플레이 뷰 눌러주시고, 이 게임 뷰에서 W 했는데,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탁자가 있는데, 탁자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고 지나가요. 이럴 때는 ESC를 누르시고 이게 좀 빠른 것 같다. 그러면 리지드 바디 부분에 메인 카메라 부분이 있고요. 메인 카메라. 그 다음에 여기 바디 리지드 바디 콜라이더 부분에 여기 무브먼트 세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워드 스피드가 한 절반으로 제가 한번 줄여볼게요. 절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꺼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더 느려졌을 거예요. 앞에 속도가 원래 8이었고 뒤에 속도가 4였는데 이제 같아졌어요. 네.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속도 컨트롤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기둥 쪽으로 가볼게요. 기둥을 이제 관통 안 하게 하고 싶어요. 기둥을 관통 안 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기둥 부분은 하나로 다 묶여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로. 그러면 기둥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기둥이 어디 있니? 여기 14 곱하기 14가 기둥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도 박스 콜라이더를 넣어줄게요. 그런데 문제가 박스 콜라이더를 한꺼번에 넣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얘가 그룹핑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룹핑이 되어져 있는 거 전부 다 통으로 예, 이렇게 박스 콜라이더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객체가 각각 오브제 하나하나 박스 콜라이더가 별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선택해 주시고 지워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는 메쉬 콜라이더를 줄게요. 메쉬 콜라이더. 예, 메쉬 콜라이더를 주면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오브제 하나하나마다 따로따로 이 콜라이더가 들어가요. 그럼 이 상태에서 플레이 버튼 누르시고 꺼준 다음에 자 한번 움직여 볼게요. 네, 이제는 이 관통을 못해요. 툭 하면 옆으로 뿅 이렇게 관통을 못하고 지나가요. 뿅 이렇게. 네. 그럼 저기 있는 여기 이런 옷장 오브제 있어요. 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관통하거든요. 자, 관통하죠. 이렇게 관통이에요. 그러면 제가 마우스를 좀 바닥으로 놔두고 이렇게 가봤어요. 이렇게 관통하죠. 관통을 안 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가구 하나 딱 눌러주시고 이 가구에다가도 박스 콜라이더를 딱 줄게요. 박스 콜라이더. 이 모델 곡선의 모델까지 메시 콜라이더를 주면 또 용량이 커져요. 예. 파일 관리를 해줘야 된다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저쪽 가구인들 한번 가봅시다.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슉 가가지고 얘를 한번 넘어뜨려 볼게요.
뚝 해가지고 안 넘어지네. 안 넘어져. 빵 원래 세게 하면은 얘가 딱 넘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얘가 콜라이더 효과만 있어서 그래요. 이럴 때는 그래서 얘한테 이제 중력을 줘야 돼요. 예, 콜라이더는 서로 한마디로 반응할 수 있는 벽 같은 거, 예, 배리어를 만들어 준 거예요. 각각의 배리어가 있는 거고 이제 얘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중력을 줘야 돼요. 질량 같은 것. 자 여기에다가 add component 한 다음에 제가 써놨는데 리지, 예, RIGI 딱 켜보면 리지드 바디를 줄 수가 있고요. 매스는 질량이에요. 질량. 그래서 한 0.5 정도로 줄게요. 0.5. 그 다음에 여기에 우선 요것만 줄게요. 요것만 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볼게요. 플레이 버튼. 이게 사실은 고무 탄성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탄성 재질에 의한 탄성 같은 걸 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저 가옥으로 가봅시다. 가가지고 싹 해서 살짝 딱 부딪히면 이게 탁 넘어가죠. 너무 세요 아직도. 세. 자 너무 세니까 한 0.2 정도 가자. 네, 다시 한 다음에 쓱 가가지고 뻥. 네, 조금 넘어가는 게 그나마 조금 약해졌어요. 조금. 자 약해졌지만 그래도 뭔가 부족해요. 네. 그러면은 뭘 줘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피직 메터리얼 한마디로 물리를 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눌러보시면 여기 있는 이 원 딱 눌러보시면 이 바운스 뭐 아이스 느낌 메탈 느낌 다양한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러버를 줄게요. 러버. 그럼 고무 느낌이 되는 거예요. 고무 느낌. 그런데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퓨 하고 밑으로 꺼져요. 갑자기 제가 가구가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충돌 느낌, 콜라이더는 서로 충돌이 되는 건데 갑자기 이 러버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트리거라고 하는 게 체크가 돼 버렸어요. 이 트리거라고 하는 걸 체크를 꺼 주셔야 돼요. 트리거는 어찌 보면 센서 같은 거예요. 센서 같은 거. 예, 나중에 저희가 해볼 거예요. 센서 같은 거라서 이렇게 트리거를 줘버리면 얘가 충돌한 기능이 상실이 돼요. 그래서 쭉 밑으로 그냥 꺼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플레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자 꺼주고 가요. 이제 쟤한테 가자. 가가지고 살짝 뻥 하면 얘가 갑자기 바운스가 되죠. 넘어졌을 때 바운스가 되면서 넘어져요. 네. 뻥 해서 바깥으로 밀어내기를 하려고 했더니 저쪽으로 밀어갖고 이렇게 밀고 이렇게 약간 이 공간 내에 물리적인 요소, 인터랙티브하게 물리적인 요소를 줄 수가 있어요. 쟤를 문 밖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역시 이렇게 미니까 무겁네요. 왜냐하면 제 무게도 있고 얘 무게도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물리적인 상황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자동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가면 문이 작동되게끔 하는 작업 해볼 건데요. 자, 돌려보시고 F키 눌러서 해당 한 다음에 여기 문이 있어야 되죠. 네, 문이 인풋 하는 부분에 가보시면 문 모델링 있었어요. 드래그 앤 드롭으로 배치하시면 이렇게 문이 배치가 될 거고요. 이거 문 부분에 이쪽 각각의 문 타입이 이 문 같은 경우에는 열릴 수 없게끔 모델링이 되어 있네요. F키 눌러볼게요. Alt키 눌러서 이 문이 양쪽으로 열리게 하려면 이 모델링 자체 내에서 이거를 분리해서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묶여져 있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얘는 아마 이 다음 예제에서는 제가 이걸 개폐할 수 있는 문 모델링을 바꿀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모델링이 객체가 가까이 가면 그냥 슬라이딩으로 열리게끔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원래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면 더 좋은데 지금 모델링을 수정하기엔 좀 그러니까 슬라이딩으로 열리게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문들이 지금 얘는 이 문이고 저쪽은 Alt키 눌러서 돌려보면 이 문이고 이 각각의 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모델링을 그렇게 편집하지는 않겠고요. 요 문들은 다 꺼버릴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메인 문 요것만 켜지게끔 한 다음에 문을 하나를 더 가져와서 문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더 가져와서 이 친구 이 친구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리네임. 얘는 메인 문 해주고 나머지 여기에 첫 번째 얘는 요건 꺼버려요. 원래 이게 겹쳐져 있던 거죠. 요거 하나는 꺼버리고 나머지 요 문들 이거는 보조문이라고 해줄게요. 그냥 보조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메인문에 요것만 슬라이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메인문에 대한 크리에이터 이 안에는 이게 지금 프리팹 형식으로 들어온 거라서 이거를 이렇게 빼낼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빼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레빗 때부터 링크가 걸려서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자 메인문 선택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해서 슬라이딩 오픈 앤 클로즈로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안에서 도어 인테리어 더블 풀 글래스 요것만 작동이 되게끔 할 건데요. 자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이 하단에 각각 파츠가 있는데 이 하단에 이 도어 인테리어 더블 풀 글래스만 따로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폼에 제가 슬라이딩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포지션을 체크를 해줘요. 포지션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얘는 슬라이딩 오픈 클로즈예요. 예. 그런데 자 요거 하나 열어주시고 그러면 슬라이딩 오프닝이라고 해줄게요.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 클립을 추가를 해주고 체크해 주시고 맨 첫 번째 있는 것만 포지션이 바뀌면 돼요. 레코딩을 해주시고 얘 포지션이 이거의 포지션이 레코딩 버튼 눌러주시고 요거죠. 요거 여기에서는 레코딩 버튼 눌러주시고 이렇게 뒤로 가네요. 여기서 컨트롤 해야겠네. 아이고 이제 오픈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쭉 가면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여기서 20이었기 때문에 얘도 20 정도 이동을 20.2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꺼주시고 그러면 얘는 오프닝 아이고 반대가 됐네. 오픈 클로즈 오픈 클로즈가 이쪽으로 갔네. 그러면 두 개 이름을 바꿔줘야겠다.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바꿔주면 돼요. 여기에서 오프닝이 현재 닫혀 있는 거죠. F2키 눌러서 얘를 클로즈.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전 문 만들듯이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현재 이 메인 상태에서 클로즈면 안 움직이고 오픈이면 움직이고 요 두 가지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들어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전에 가구 열리듯이 애니메이터 부분에 벌써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어, 오프닝, 클로즈. 아, 이거는 이름이 안 붙겠네요. 그러면 오픈 클로즈로 되어져 있는 게 이게 오픈이었고, 그죠? 얘가 오프닝으로 되어져 있는 게 클로즈였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플레이 버튼 잠깐 눌러볼게요. 얘가 이쪽으로 작동되면 벌써 오프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클로즈 되어져 있는 게 디폴트 스테이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이크 트랜지션에서 열리고, 이쪽에서 메이크 트랜지션에서 닫히고, 이렇게. 아, 여기가 set 디폴트.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러면 오픈에서 클로즈로 닫히는 과정이죠. 여기에 해당하는 트리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오픈 트리거 하나 추가해주고 클로즈 해주신 다음에 클릭해주시고 여기 컨디션에 해지 엑시트 타임 눌러주시고 오픈해서 클로즈, 그럼 클로즈가 돼야 되죠. 여기에서 얘는 클로즈, 닫히는 애, 얘는 열리는 애. 자, 여기에서도 엑시트 타임 꺼주시고 오픈 해서 오픈과 클로즈 맞춰주고요. 그러면 선택해 주신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쭉 닫혀 있는데, 예, 닫혀 있죠. 쭉 닫혀 있죠. 그런데 ESC 누르고, 자, 여기 오픈 하면 열리고 클로즈 하면 닫히고 오픈 클로즈 이렇게 작동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저희가 뭐 VR 장비나 사람이 이쪽으로 가까이 가면 이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만들 건데, 이 앞에 트리거, 한마디로 센서를 설치해야 돼. 센서. 예, 저희 자동문 하듯이 센서를 설치할 거예요. 센서. 근데 센서는 항상 이 공간을 고정적으로 비추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큐브를 하나를 만들어줘요. 큐브. 네, 큐브를 늘리고 좀 이동도 하고, 센서가 비춰주는 영역을 만들어줘요. 센서가 비춰주는 영역 위로 쑥 올리고 위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스케일을 앞뒤로 뻥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하얀색 오브제로 표현이 된 부분이 센서가 비춰진 영역이에요. 이 안으로 캐릭터나 VR 장비가 들어오면 문이 열릴 거고 나오면 닫힐 거예요. 여기 안에서 나오면 문이 닫히고 안으로 들어가면 문이 열릴 거예요. 자, 여기 흰색으로 되어져 있는 오브제는 필요 없어요. 이거거든요. 메시 렌더. 얘는 지워도 돼요. 딜리트. 박스 콜라이더만 필요해요. 이 메시 필터 지워도 되나? 지워도 되네요. 네, 지워도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센서 역할을 하려면 여기 있는 트리거를 체크를 해야 돼요. 트리거를 체크. 오케이. 그 다음에 이름을 메인문 센서라고 이름을 줄게요. 메인문 센서예요. 이름이. 그러면 여기 안에다가 볼트를 줄게요. 볼트. 해서 플로우 디자인 해주고 뉴 해서 매크로에다가 슬라이딩 도어로 줄게요. 그러면 얘 쭉 늘려갖고 이렇게 있죠. 자, 여기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온 트리거, 얘가 트리거라고 했죠. 센서가 온 트리거, 여기 면의 온이고 접촉되어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간 거 엔터,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게 명령어가 있어요. 사실 이거 유니티에서 쓰는 명령 함수예요. 네. 엔터 이렇게 하면 안으로 들어갔을 때와 저 트리거 바깥으로 나왔을 때 온 트리거 엑시트, 네, 나왔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들어갔을 때 해볼게요. 들어갔을 때 이 트리거 셀프 오브제 요거 트리거로 들어갔을 때는 저희 지난 시간에 가구 컨트롤 할 때 했었어요. set 트리거 해서 엔터 해서 하나는 오픈 하나는 클로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전에 애니메이션을 준 오브제는 뭐였냐? 메인문이었어요. 어떻게 하냐? 애니메이션 부분 보세요. 메인문이었을 때는 애니메이션이 살아있고 애니메이터가 있어서 오픈 클로즈를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메인문 센서일 때는 애니메이션이 없죠. 네. 그럼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터는 메인문 센서용 애니메이터 그냥 보여줄 뿐이고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그럼 작동을 안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변수에다가 메인문 작동부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저 이름 줬어요. 아무 이름이나 줘도 돼요. 그 다음에 게임 오브젝트. 이 객체 하나하나가 전부 게임 오브젝트에 여기 있는 이 큐브로 되어져 있는 게 전부 게임 오브젝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메인문이 센서 이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죠. 그럼 메인문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고 와요. 이렇게. 얘가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트리거는 여기 얘 거고. 자, 이 스타트랑 이벤트는 필요 없어요. 지워버리고. 화살표 연결하고. 근데 벌써 노란색이 나오죠? 왜냐하면 얘는 애니메이터라는 게 아예 존재하진 않잖아요. 여기. 애니메이터가 없어. 애니메이터 추가하면 되지 않냐? 애니메이터.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럼 회색으로 바뀌어. 근데 얘는 어떠한 애니메이션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센서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센서로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필요 없는 거예요. 얘는 지워버리고. 그럼 다시 노란색으로 바뀌어. 없어. 필요해.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있어요. add 유니트에 변수에 객체에 메인 작동부 이거 메인문 링크 걸어왔죠. 이렇게 get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셀프 부분에 연결하면 이 메인 문 여기에 애니메이터가 있고 얘가 애니메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다 했어요. 오늘 할 거는 이번 회차는 다 했어요. 클릭하시고 가세요. 열렸다. 나오면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네. 이 센서 부분을 다시 메인 센서로 확인해 보면서 보면 자 보세요. 가요. 그죠? 카메라가 안으로 들어가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는 걸로 VR 공간 내에서 다양한 인터랙티브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VR 장비 저번에 손 넣는다고 했잖아요. 손 넣고 하는 거랑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게 뭐가 있죠? 벽체 색이나 이 UI로 컨트롤하는 것도 해볼게요. 네, 여태까지 뭐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다음 시간에는 UI, 그러니까 VR 상에서 약간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언맨의 또 잠깐 봐야지. 아이언맨 자비스. 네, 아이언맨 자비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VR 공간상에 있는 것처럼 이런 UI들 있죠. 이런 UI들을 만들고 VR 상황에서 이런 UI를 컨트롤하는 것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재질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작동시키게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